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일단 공지 1번. 선행 수업 다음 주부터 월수로 땡겨져요. 왜요? 담당 선생님이 왜요? 바뀔 겁니다. 그래요? 담당 선생님이 바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던 게 사라질 겁니다. 일요일날 하던 게 사라질 겁니다. 이번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아. 다음 주부터 그 사라져서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로 가게 되는데 네, 월요일 학기가 수요일 시간 하면 안 돼요? 좋다. 그렇게는 안 되고 월요일 하루 아니면 수요일 하루인데 그 예전처럼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 니네 1, 2월 달에 생각하시면 A, B로 나눴잖아요. 그때 반을. 그 A, B로 나눠가지고 그때 갔었잖아요. 선행도. 그 반으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반으로 갈 거고 명단은 금요일까지 짜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짜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니네한테 있었던 일요일 수업이 사라집니다. 다음 주부터. 일요일 아닌 거죠? 이번 주까지는 하고 다음 주부터. 여기 지금 비반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쌤반 애들은 그 센 반 애들이 5시 반으로 올라옵니다. 다음 주 걔네가 시간표가 5시 반으로 바뀌어요. 학생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기 비반하는 선생님이라고 비반. 여기. 그럼 태양이네 반이 어. 그 쌤이랑 선행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뀌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됐니? 어. 2학년들 여기 안 오죠? 어? 2학년들 여기 안 오죠? 안 오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네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어제 영어반 바뀌었잖아요 일부. 그쵸? 영어반이 도영쌤이 저희한테 이내가 계속 말했는데 그건 인정. 난 그 인정. 그건 인정. 그러지 말았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먼저 바뀌었을 텐데 수학은요. 네 바꿀까? 아니 바뀐다면 기회 끝나버렸는데. 지금 계속 내부 회의 중입니다. 수학은 답이 없어서 지금 현재 내부 회의 중인데 갑시다. 그 본인이 나는 한번 반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미리 얘기를 좀 하세요. 그거 감안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해 줄 테니까 그 개인적으로 본인이 한번 좀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그 기말고사 끝나고든 아니면 기말고사 전이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최대한 반영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한번 옮겨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세요. DM을 보내든. 근데 꼭 수학이어야만 하나요? 일단 수학. 영어는 일단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고요. 영어는 내가 할 말이 없고 일단은 수학. 근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네, 바뀐 날에 바로 잤어요. 잘났다. 일단은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너네가 수강권을 너네가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수업을 듣다 보면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러면 너네가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너네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 자 교무실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너네 의견은 어떠니? 너는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싶니?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하루가 통으로 날아가겠지. 그럼 하루가 통으로 날아갈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근데 잔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진도가 느려지죠?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안 괜찮아요. 하나 둬야죠. 어? 네, 다른 쌤들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B씨반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 사람들 뭐 들은 게 있을 거잖아요. 들리는 것도 있을 거고 소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B반도 있고 C반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선생님의 수업이 있으면 그래서 미리 얘기를 좀 하세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반을 좀 개편을 할 테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반 개편에 관련해서 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진짜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뭐 전달해줘야 될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세요. 진짜 하나도 과감 없이 다.
우리는 소비자야. 너네가 소비자고 우리가 그걸 공급해 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드를 어느 정도 맞출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너네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만 얘기 안 하고 숨기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미리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고 바늘 짤 테니까. 그래서 감안하고 바늘 짤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반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네 반으로 갈 거예요. 네 반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회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꼭 나한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지? 응. 그래서 그거는 꼭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은 교재 119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숙제 안 한 인간들은요. 다 숙제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시고 남을 사람들은 알아서 남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클릭 자율이에요? 오늘 클리닉이요? 쌤 이거 켜져 있어. 자율로 갔어요. 어? 켜져 있어. 왜? 그래? 다시 들려줘. 응. 어쨌든 자 교재 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개념 정리하는 게 맨 처음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개념 먼저 그래서 개념 먼저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먼저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 먼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 하게 되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아마 오늘 포함해서 이 4단원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요점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그 요점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문제를 좀 많이 풀 겁니다. 근데 일부러 많이 풀 거예요. 왜 많이 푸냐면 오늘은 좀 연결되어 있는 게 다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흐름을 좀 타면서 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함수 그래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요거 바로 여기 있는 요 1차 함수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얘네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포인트 잡아줘야 되는 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y가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문자 누구에 대한 관계식이 온다라 그랬습니까?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 온다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1차식에 대한이에요? 문자 뭐에 대한? 그치. 얘가 바로 문자 x에 대한 결국 관계식이 오는 게 여기 있는 함수의 내용인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1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는 1차 함수잖아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1차 함수는 그때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이 몇 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는 1차 함수라 그래요? 그치? 이게 1차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현재 1차식으로 되어 있는 식 이거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틀이 바로 뭐였냐면 여기 있는 y를 잡아줬을 때 얘가 결국 여기 있는 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1차항의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누가 붙어있는 형태냐면 상수가 붙어있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같이 봐줘야 되는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두 개의 용어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밑줄 그어놓고 그때 여기 있는 얘가 1번. 그래서 여기는 요 1차항의 계수가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2번이라고 돼 있는 애가 있는데 그때 여기는 요 상수항 얘네가 각각 가리키고 있는 게 각각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름들을 좀 우리가 붙여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 여기에서 요 1차항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여기는 요 A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1차항의 개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그때 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붙여줄 새로운 이름 그때 여기는 요 1차항의 개수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1차항에서는 그냥 우리 1차식에서는 얘를 상수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 여기 상수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얘도 지금부터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도 새로운 이름 붙이려고 하니까 그럼 얘네들이 각각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좀 새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네들 예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한번 좀 들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순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갈 테니까 여기 한번 같이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어떤 관계식을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그때 얘가 만약에 우리가 EX라는 요 관계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Y는 EX라고 돼 있는 요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1학년 때 이 정도는 배워요.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을 가지고 우린 여기 있는 변수 X랑 변수 Y에 대한 어떤 얘네들 숫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거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즉 여기 있는 내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양 끝에 우리는 여기 있는 양 옆에 2개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점점 이렇게 나아갈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1과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얘 0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나오지? 0 나오고 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2? 얘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죠? 4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2. 얘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런 거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얘가 뭐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 거냐면 여기 뭐 1일 때 2고 2일 때 4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일 때 뭐 마이너스 4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점이 이렇게 계속 찍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찍혔을 때 얘네들이 다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요 식에 대해서 좌표 평면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을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얘네들을 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해서 만들어낸 요러 하나의 식.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그림. 이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관계 하나를 좀 보시면은 좋아요. 그때 여기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잘 보세요. 결국 이 직선이 현재 그래프의 직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건 사실은 X가 결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Y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그려주게 만들어주는 건 X가 결정하니 Y가 결정하니? X? Y? X? Y? 여기서는 정답이 X일까요? Y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둘 다가 맞는 정답이죠. 그러니까 X가 누구냐에 따라서 Y도 똑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확인해 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실제 요 Y라고 주어져 있는 요 함수값들에 주목을 해보면 이 Y는 결국 여기 있는 X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X 앞에 붙어있는 누구의 영향도 받기도 하죠. 그치?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1차항의 개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숫자가 커지면 점점 더 이렇게 가파르게 숫자가 커질 거니까 완전히 이렇게 좀 Y축에 점점 붙은 게 나올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엄청나게 천천히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관계를 보게 되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건가를 결정하는 건 앞에 있는 1차항의 개수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1차항의 개수를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붙일 때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해 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연결돼요? 지금 여기까지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직선을 결정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해.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주게 되는 거고, 기울어진 정도를 확인해 주는 게 마침 일창의 계수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 이 기울어진 정도를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그게 바로 기울어진 크기죠. 그래서 이거를 줄임말로 우리가 기울기라고 잡아주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일창의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창의 계수 A가 그래서 기울기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도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 1차항의 계수가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기울기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1차항의 계수도 이름을 붙이지만 뒤에 있는 상수항도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안 붙인다 그랬어요? 붙여야 되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상수항의 이름도 붙이러 가는 게 2번이어야 돼. 그럼 그 상수항이 결정되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럼 이것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잘 봐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B만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을 해주고 싶잖아. 그럼 여기 있는 B만을 확인해주고 싶으면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라지는 게 좋겠지. 그럼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A는 어차피 0이 안 될 거니까. 그치? 얘가 0이 돼버리는 순간 1차 함수가 안 될 거니까 A는 절대 0이 안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잡았을 때 그러면 얘를 사라지게 하려면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얘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근데 A는 0이 안 된대. 그럼 누가 0이어야지 얘가 사라지지? X가 0이어야지만 얘가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만을 우리가 남기고 싶으면 X가 오히려 0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0이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날아가게 되면서 얘 혼자 남게 된다. 이 정도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새로운 이름은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항의 이름은 바로 누가 0이 되었을 때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얘가 결국 우리는 X가 0일 때에 결국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줄 거냐면 함수값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항은 저기 있는 A가 날아가고 남은 나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서 여기 있는 B 자체가 그래서 특정 함수값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B는 특정한 함수값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거를 붙여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흐름 다 잡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잡아줬을 때 그래서 1차 함수에서 결국 중요한 건 바로 누구냐면 얘네 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내가 여기 0일 때의 함수값의 이름을 내가 새로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새로 붙이게 되는 그 이름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두 번째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또 다른 개념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절편이라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절편이라는 이름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절편은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는 1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절편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절편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얘 두 개의 절편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절편 두 개. 첫 번째는 바로 얘가 바로 어떤 절편을 좀 얘기할 거냐면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애들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절편이 바로 문자 누구에 대한 절편이냐면 X에 대한 절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 Y에 대한 절편. 해가지고 얘네들의 절편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가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체크해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차 함수에서 얘네들, 즉 B에 지금 현재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절편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야. 근데 이 절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 단원을 공부하실 때는요. 뭔가 되게 많이 쏟아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쏟아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겁니다라고 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도 해줄 말이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해줄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을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본다면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x 절편의 의미부터 우리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절편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한다면요. x절편은 딱 문자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하나가 완벽하게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졌을 때 또 다른 문자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절편은요. 문자 누구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문자 y의 값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다. 문자 x의 값 미안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문자 x의 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x의 값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문자 x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y의 값이 정해져야 돼요. 그럼 그 y의 값을 우리가 딱 하나로 특별하게 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의 값을 하나로 특정하게 딱 정했을 때 그 또 다른 문자 값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y 값이 숫자가 딱 하나만 정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절편이라는 건 약간 좀 특별한 개념으로서 얘가 딱 어디에 붙어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 자체가 축에 붙어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축이든 y축이든 여기에 붙어있는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절편은 축 위에 있는 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현재 누구 축 위에 있는 점이었던 거냐면 x라는 문자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가로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y값은 얼마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y가 0이었다라는 값으로 고정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절편은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y가 0이 되어서 x축에 딱 붙었을 때 그 x축 위에 있는 점 이거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가 제로일 때의 결국 우리는 문자 x의 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여기까지 다 됐죠? 정리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y절편은요. 같은 이름으로 붙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y절편은요. 문자 누구의 값 찾는 거예요? x 아니면 y? 둘 중에 누구 값 찾는 거지? 그렇지. 문자 y 값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문자 y의 값을 찾는 건데 그러면은 문자 y의 값을 찾을 건데 얘가 딱 y 값이 현재 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세로선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세로선 위에 있으려면 x 값이 딱 하나로만 정해져 있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x 값을 우리가 하나로 딱 정해주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x가 얼마가 되었을 때로 우리가 고정을 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x가 0일 때. 그래서 우리가 x가 0일 때의 결국 문자 y의 값을 잡아. 그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의미를 곱씹어봐. 그러면은 x가 0이라고 주어졌을 때의 y는 함수값이지. 그러면 그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y절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y절편은요.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y절편은 바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a예요, b예요, y절편이. 그러니까 누가 현재 딱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야? a, b. 둘 중에 누구였어요? 그게 b가 딱 거기에 해당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 b, 요 x가 0일 때의 함수값. 이거를 조금 줄여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좀 연결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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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먼저 정리하시고 여기 정리 다 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A랑 B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B 먼저 정리하는 거 하고 있었어요. 정리 다 된 사람들은 앞에 보세요. 정리 다 된 사람들은 앞에 보세요. 어, 아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다시 들어왔는데 밥 먹고 다시 들어왔대. 야, 수업 중간에 밥을 먹고 왔어? 나도 배고픈데.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내가 왜 밥을 먹고 오냐? 쌤 여기서 그 밥 먹는 거 찍으시죠? 아,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걸 이렇게 브이로그 찍으라고? 네, 김치볶음밥 먹어주세요. 계란후루. 야, 야, 시온이의 메뉴를 공개해줄까? 어차피 이거 공개 채팅이라 어차피 보이는데. 뭐예요? 얘 고기 먹고 왔다는데? 쌤 어? 그냥 여기다가 소금 넣은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어. 아, 여기에 소뚜껑 넣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저게 정신을 놨구나. 아, 왜 나만 고문 먹방이야? 그래야지 유튜브 터져요. 왜 나만 고문 먹방?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앉혀놓고 너네가 고기 20인분 사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너네는 먹고 나는 이제 이러고 있고 개별로인데? 근데 밑에 가서 짬뽕 맛있어. 야, 심지어 맛있대. 그러면서 시온이가 본격적으로 니네 약 올리는데? 야, 시온이의 채팅창을 그대로 읽어줄게. 마이크 안 들려요. 낙낙 됐다. 고기 먹었어. 냠니. 진짜. 진짜. 그러면서 끄끄거리면서 이제 뭐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긴 해야 되겠는데 저희 목소리 들려요? 니네 목소리 잘 안 들려. 무슨 고기냐고 물어봐주세요. 야, 뭔 고기 먹었니, 시온이야? 시온아, 무슨 고기 먹었니? 무슨 고기? 제육볶음 아니야? 제육볶음? 그냥 단순한 제육볶음 아니야? 제육볶음? 삼겹살? 근데 나 어제 응, 너요. 애들이 물어봐 달래요. 선생님은 아세요? 어? 화영이 먹었다고? 야, 나 맛없어. 야, 삼겹살 먹었대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아니, 약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약간 라디오 DJ가 된 느낌이에요.
자, 김시호님의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신청곡 받아요. 이러면서. 안 망했네요. 어? 아, 청취자 아직 한 명 있어요. 청취자 한 명 있어요. 지호가 나가 분량으로 해드릴게요. 약간 채팅 이상한 거 칠 준비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여기나 보세요. 읽지 말래. 자, 여기 보세요. 시원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못 먹고 돼지고기. 자, 삼겹살. 자, 이거 보세요. 자, 시원이 김시원 혼자서 말하네. 혼자서 말하지. 혼자서 말하지. 혼자 있잖아, 거기 지금. 얘 5시 40분부터 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서 절편까지 우리가 좀 여기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편이라는 게 무엇인지, 1차 함수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절편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잘 봐와.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오늘 개념은 다 이거 가지고만 문제를 푸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잘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실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와 절편,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제목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잘 잡고 보시면은 이거. 그래서 여기에 주의한제 보게 되면 그 1차 함수 그래프와 이건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1차 함수 그래프와 결국 우리는 절편,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편, 기울기,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는가 등등.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줄 거거든, 이제부터.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그래프가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흰색이 아무렇게나 주어졌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이 그림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2개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거를 찍어서라도 가야 돼. 이렇게 팍팍 찍어서라도 가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어디랑 어디일까요? 저기랑 화살표랑 화살표 아니야. 그래, 여기랑 저기요. 그게 바로 여기랑 저기. 그게 바로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찾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를 확인할 때 우린 저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그때 여기 있는 얘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것에 대한 이름, 얘네들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 그려야 돼요. 이거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두 점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야 돼. 다 필요 없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위에 점, 이게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야? 이게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야? Y축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을 아까 우리는 무슨 절편이라 그랬죠? Y 절편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X가 0이라고 주어진 게 얘가 Y축이라는 걸 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Y축에서의 점. 그러니까 얘가 Y 절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는 Y 절편이고 그럼 여기 밑에 거는 얘가 현재 무슨 절편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치?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X 절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은 그냥 진짜 축 위에 있는 점 2개이기 때문에 걔네들을요 좌표를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5야. 그럼 얘 그냥 Y절편이 5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만약에 8이야. 그럼 X절편은 얼마란 소리일까요? 8이란 소리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각각의 절편들을 가지고 얘네들은 어쨌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것도 맞습니다. OX.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반드시 뭐 해주는 것도 필요하냐면 이거 저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 어쩔 수 없지. 뭘 불쌍해? 좌표와. 그래서 얘네들을 반드시 좀 좌표. 우리는 좌표로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뭘 심심해. 함수를 하면은 재미가 없죠? 글씨가 안 보여요. 안경을 쓰세요.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좌표화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좌표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좌표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돼. 아니 이게 무슨 왜 자꾸 엊그제부터 이거 왜 자꾸 정치로 가냐고 여기를. 야 어떻게 좌파가 되냐? 시끄러워. 야 이거 봐봐. 좌파가 파랑이죠? 빨간인가? 헷갈려요. 좌파가 파랑인가? 파랑 아니야 파랑? 야 교동 깼다. 야 좌파 얘기하니까 깼다 쟤 좌파 얘기하니까 깼다. 야 이거 봐봐. 양수정쌤이 욕하던 시훈이가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데 얼테이가 없는데?
자, 여기나 보세요. 난 좌파 싫어해요. 자, 여기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나 둘 다 아닌데? 야, 그랬을 때 여기 좌표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뭔 맡기네요. 뭐라는데? 하영아 한 대만 때려. 쟤도 했대. 야, 관리해. 야, 저기 권씨 관리 안 해? 제가 이겨요. 유빈이한테는 지잖아. 유빈이한테는 지잖아. 유빈이가 맨날 때려요. 자, 이거 넣어보세요. 자, 이거 넣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y절편을 좌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y절편은 누가 0일 때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가 0일 때라고요? x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우리 좌표 쓸 때 앞에 게 x지.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y값 누군지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세모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0, 세모꼴로 나오는데 그럼 얘가 만약에 5라 줬잖아. 그럼 얘는 좌표로 표현하면 얘는 0, 얼마란 소리일까요? 그치? 얘는 0,5란 소리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좌표로 나타내면 얘가 0,5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주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절편일 텐데 그럼 x절편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가 0일 때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그치? 뭐 x절편은 좌표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 좌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지금부터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얘는 y가 0이 될 때가 맞죠. 그래서 y가 0이 될 때 그 x값입니다. 그럼 x가 만약에 여기 8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좌표로 표현하면 얘는 몇 컴마 몇이었단 소리야? 그치? 얘는 그래서 8,0이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y절편과 x절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얘네들까지 일단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요. 뭘 관시야? 뭘 집 가고 싶대? 나도 집 가고 싶어요. 자, 빨리 보세요. 어이 관시! 빨리 보라고. 왜 재책이 너한테 있냐? 뭐야?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나 보세요. 자, 뭘 두 명을 낳고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았지.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끝난 게 있어요.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절편은 바로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1번 끝. 근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절편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잡아줘야 되는 건 그 하나 더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1차함수 그래프에서는요. 절편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그치? 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그대로 보시면은 이거 그림으로는 UR 기울기 이거는 일단 알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울긴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기울긴 것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구해지는 그 과정은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그냥 바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건 진짜 이거예요. 얘가 여기 이렇게 점점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지.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함수값들은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데에서? 생기지. 얘는 그러면 계속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니?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있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 즉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점 아래로 얘가 내려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갔다 내려갔다 갔다 내려갔다 갔다 내려갔다 갔다 내려갔다로 얘기를 한다고. 아니면은 갔다 올라갔다 갔다 올라갔다 갔다 올라갔다 갔다 올라갔다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건 어떤 걸 하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봤을 때 함수값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이 소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여주는 건 이거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빨간색 선. 그 빨간색 선을 설명하고 있는 게 x가 바뀔 때 y가 어떻게 바뀌고 있니? 이걸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들 자체로 점들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점들이 와다다다 뭔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들이 다 찍혀 있는데 그 점들 자체가 바로 뭐냐면 좌표잖아요. 그럼 좌표는 함수값과 x값을 얘기한다고. 그럼 얘네들을 어차피 얘기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럼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점점 왕왕왕왕왕왕 간다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기울기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은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나보고 은가색이래 쟤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결국 뭐냐면 x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점점 커질 때에 결국 우리는 y의 변화량을 보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은 결국 얘네들이 얼마만큼 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기울기.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구한 게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갔을 때에 y가 움직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기울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율화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식은 그래서 기울기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좌표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는 잘 봐봐. 그래서 기울기는 그래서 결론. 그래서 기울기는 그래서 좌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좌표 두 개에 대한 결국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 두 개에 대한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을 다시 쓰게 되면 그래서 x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때 그 x의 차이분의 우리는 y의 차이로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비율을 구한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절편과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점점 바뀌었을 때 y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를 보는 게 기울기야.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지금까지 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함수가 뭐냐고? 저번에 잡아. 좌파 우파 했던 거? 함수가 뭐예요? 응. 좌파 우파? 그런 거 다 했었는데. 점심 뭐예요? 어? 지난 시간에 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2교시는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한번 쭉 다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왜 삐졌어? 삐졌으니까 다 알 거예요. 얘 왜 삐졌는데? 제가 그림을 어. 그리는 거예요. 어. 눈빛을 막 놨어요. 어. 나머지 다 그러는데. 참. 삐져갖고 자기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니 제가 그냥 자지도 마 이랬어요. 참나. 자, 이거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분 쉬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넌 그림 그렸잖아. 그림 그린 걸로 쉬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무 데는 호크모스예요. 너무 잘 그렸죠. 아니 저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특기도 있어요. 특기. 아 몰라 다 지울 거야. 자, 여기 문제나 보세요. 868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9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119쪽에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 바탕으로 풀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줘야 되는 주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 위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119쪽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19에서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19쪽에 있는 여기 우리 868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868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1차 함수 졌다고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현재 2점을 지나고 있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찾을 건 EP-Q가 그래서 뭘까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찾는 건 되게 쉽죠? 왜?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즉 여기 있는 요 식이 얘네 2점을 지나고 있다. 그럼 저기 있는 2점을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그대로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이라는 것 자체가 즉 여기 있는 좌표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다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다 대입해보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을 건 그래서 1번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p라는 친구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2분의 3의 x 더하기 4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y 대신에 p를 그 다음에 x 대신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4를 더해준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게 되면서 p가 그래서 뭐가 되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p는 현재 2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p가 2분의 얼마가 돼요? p가 2분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p가 2분의 얼마가 되지? 그렇지. 2분의 5가 되지? 그래서 p는 2분의 5 끝.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얘가 또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있는데 두 번째 점이 현재 몇 컴마 몇 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는 중? 그렇지. Q,7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Q,7도 마찬가지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얘가 그래서 우린 여기는 2분의 3 x 더하기 4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y 대신엔 7, x 대신에 q를 집어넣어서 보면은 돼.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 q에다가 4를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q의 값이니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2분의 3 q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q값 찾아주게 되면 q는 얼마가 되죠? 그래서 q는 얼마가 돼요? 그치. q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랑 q가 나왔는데 우리는 따라서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이 p에서 q 빼준 거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저기 있는 p 2분의 5에다가 2배를 한 즉 여기 있었던 5에서 나는 q 2 빼주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정답 3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골라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그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이 주어졌다면 동호 야, 쟤 좀 깨워봐 빨리. 수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줄 건 여기 좌표가 주어졌으면 일일이 넣어봐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점을 대표하고 있는 게 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 왜? 질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어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은 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점을 대표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얘네 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니까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답인 거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868번이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그래서 다 됐으면 뒤로 넘겨서 우리는 800 몇 번을 현재 볼 거냐면 이 친구
872번이라고 나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좀 개념 하나 좀 잡아주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 하나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같이 잡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잡아주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쪽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잘 봐봐. 이쪽에 잘 봐봐. 지금 이쪽에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잡아줄 건 여기 체크.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우리가 뭐라는 개념을 좀 여기서 좀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 있었던 평행이동이라는 친구가 그럼 도대체 뭘까요?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평행이동 자체가 얘네들은 그냥 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이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얘기하려면 전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좀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건 이쪽에 있었던 요 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요 점 하나가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점을 나는 지금부터 어디로 한번 옮겨보고 싶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점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가 여기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정도만큼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얘를 만약에 내가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Q라고 하는 요 점까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라고 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끄집어 올린다라고 치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 있었던 요 점과 여기 있었던 요 점을 비교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여기 있는 M과 여기 있는 N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그러면 N은 여기 있었던 요 Y값 M에다가 얼마만큼만 끄집어 위로 올리기만 하면은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Q만큼만 끄집어 올리면 된다니까 Q만큼만 더해주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평행이동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행이동 1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지나고 있었던 기울기를 지나고 있었던 어떤 직선이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고 있었던 직선이 있었는데 이 점을 지나고 있었던 직선을 여기 위로 끄집어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끄집어 올린다는 건 여기 있었던 얘네들 자체를 다 위로 올리겠다는 소리야? 올리지 않겠다는 소리야? 다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다 끄집어 올려서 잘 보시면 얘네들 자체가 이렇게 끄집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럼 여기 있는 요 점들을 지나고 있는 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 선을 지나고 있는 점들이 다 있을 건데 이 점들이 다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야?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올라가야 된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있었던 요 점과 여기 있었던 요 점 우리가 하나만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얘를 대표하고 있는 점들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식이 있다면 그 식 자체도 여기를 그대로 끄집어 올릴 때는요. 그 값만큼을 계속 더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빼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결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얘가 Y는 얘가 그래서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얘를 나는 지금부터 위로 Q만큼 그러니까 Y축으로 Q만큼만 다 계속 위로 끄집어 올려보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자체를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위로 끄집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치면 그때 그 이동한 정도를 여기 식 뒤에다가도 똑같이 뭐 해주기만 하면은 끝난다라는 거지. 똑같이 뭐 하면 될까요? 이거를? 더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식 AX 더하기 B에다가 저기 Y축으로 이동한 정도만큼을 더한다. 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 식을 대표하고 있었던 모든 점들을 다 위로 올리겠다는 소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돼.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은 지금은 문제 없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을 다루는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지금은 그럼 이걸 왜 다루냐면 교과서에서 식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그냥 착안해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얘만큼 평행 이동했다. 다시 하면 여기 있는 1차 함수 식에다가 그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을 그대로 뭐 해주기만 하면은 정답이 된다고요? 더하면 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y가 그래서 얘가 2x-5가 있었는데 얘를 나는 지금부터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지금 이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p만큼 평행 이동시킨대요. 그럼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을 뒤에다가 더해야 돼요? 더하지 말아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2x-5에다가 저그 y축으로 이동한 정도 p만큼을 그대로 더한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있는 거야. 그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현재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는 중이래요? 그치? 얘가 또 2,-3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지나간대. 그러면 얘가 어차피 이 점이 요 식을 대표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맞지?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있었던 얘 2랑 -3을 여기 있는 x랑 y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 대신에 -3을 x 대신에 그래서 2를 그래서 우리는 4-5 더하기 p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게 되면 답이야. 그래서 이걸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p가 나오죠. 그래서 p는 넘어가면 되니까 -3에다가 1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2.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식이 좀 바뀌게 되니까 그 바뀐 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한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는 됐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주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 여기 정리 다 됐으면은 우리 기울기 조건까지만 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876번이 있는데 그 876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정리 다 하는 사람만 넘어가세요. 정리 다 하면 넘어가세요. 876번 옆에 있어요. 옆에. 정리 다 하는 사람들은 날 보세요. 날 봐. 이거 풀이잖아. 지금 이거 나. 어? 이거 답이잖아요. 지금 이거 풀어준 거잖아. 대입해서 푸는데 평행이동한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평행이동 화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냥 네 편한 대로 쓰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응. 너 편한 대로 쓰세요. 큐는. 자, 다 됐으면 우리는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거 들어가 볼까요? 왜 뭐가? 갑자기 질문을 하게 왜? 맨날 모자 쓰고 다니길래 잼빵이 긴다고 그러잖아. 자, 다음 87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요 문제 한번 별표를 좀 쳐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877번에 별표 쳐놓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봐줘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877번 877 자 여기 같이 한번 가보게 되면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요 대놓고 이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원준아 봐야지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A랑 B의 좌표를 찾으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림 자체가. 근데 여기는 A를 잘 한번 보세요. A가 현재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Y축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절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얘가 현재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잡아서 Y절편이라고 한다. 끝. 그래서 얘가 현재 Y절편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는요.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있는 B는 현재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치?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얘가 현재 무슨 절편이 된다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돼요. 그치? 그래서 얘가 X절편이 된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Y축에 있는 점과 X축 위에 있는 점, 즉 X절편과 Y절편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Y절편을 찾으려면 누가 0일 때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Y절편 누가 0일 때 찾아주면 돼? 그래. X가 0일 때 찾으면 돼. 그러니까 X가 0일 때 찾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값 찾으라는 소리야? X 대신에 누구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찾으라는 소리예요? 응, X 대신에 0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값 찾으라는 소리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날라갔지. 그럼 누구 혼자 남았어요? 얘 혼자 다 날라갔으니까 누구 혼자 남았어요? 3 남았지. 이거 A 좌표죠.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좌표는 X가 0이었을 때 Y값 찾으라 그랬고 그 Y 좌표는 찾으라 그랬으니까 Y 좌표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상수랑도 같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A 값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0, 그래서 얘가 3이 된다. 끝.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얘 B 좌표는요. 누구 절편 찾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누구 절편 찾으라 그러고 있으니까 X절편. 그럼 X절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가 0일 때를 주목하시면 된다고요? 그치. Y가 0일 때를 주목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가 0일 때를 주목하니까 그럼 얘네들 딱 잡아주게 되면 Y가 0일 때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가 0일 때야. 그럼 지금부터 여기 식에다가 X, Y 둘 중에 누구한테 0 때려 넣으면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야. 다시 한번 뭐야? 이 식이 0 되게 하고 싶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려면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4.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가 된다. 그래서 얘가 4,0. 이게 GP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X절편 찾으라 그랬고 X절편은 저렇게 간단하게 Y가 0일 때를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X가 4, 그때 Y가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0쪽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질문?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X절편, Y절편 해가지고 우리가 좌표 찾는 것까지 다 해봤고 그러면은 이제 좌표 찾는 것들 다 해봤으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지. X절편, Y절편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기울기. 그러니까 마지막 누구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기울기 찾으러 가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를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울기 찾는 공식은 이미 다 아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아니요.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아까 이거 뭐 정리 아직 다 못한 사람들 정리하시고요. 다 된 사람들은 옆에 페이지 가봐. 자, 우리 여기 기울기 구하는 거 공식 알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울기 구하는 거 되게 쉬우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기울기죠. 그러면 기울기는 결국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분명히 기울기 뭐분의 뭐로 구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X가 변화했을 때 Y가 변화하는 정도를 B로 나타낸 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가 얼마만큼 얘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Y값도 똑같이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보게 되면은 X의 값이 얼마만큼 감소했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분모 X값이 얼마만큼 감소했다 그랬어요? 3만큼. 그럼 3만큼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3이 들어오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들어오면 돼요? 3만큼 감소했다니까? 그치? 마이너스 3이 분모로 깔리고 분자는 그럼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분자에는 플러스 9가 들어오면 돼요? 마이너스 9가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기울기 나왔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아까 찾았다시피 기울기는 여기 있는 얘 Y는 AX 더하기 B로 잡았을 때 몇 차항의 개수만 확인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거? X 앞에 붙어있는 거?
그럼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하나만 골라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네. 정답 5번.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현재 x의 값이 이만큼 하고 있을 때 y의 값이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건 결국 기울기를 찾으라는 소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바탕으로 얘가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b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b를 바탕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880번은요. 아마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옆에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탐구해보러 갑시다. 그래서 기울기를 본격적으로 탐구해보러 갑시다. 그래서 기울기 본격적으로 탐구해보는 과정은 여기 필수 8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 8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럼 여기 봐봐. 몇 번이요? 여기 884번인데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두 점 얘네 둘이 있습니다. 그때 쟤네 두 점을 지나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뭐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첫 번째 뭐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 기울기가 대놓고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기울기를 줬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기울기를 줬고 그 기울기 자체가 뭐분의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증가량이라고 하면은 얘가 무조건 다 증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의 증가량이라고 하지 말고 x의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변화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는 게 기울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아까 문제처럼 그냥 진짜 변화량이 주어졌을 때는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좌표로 나왔을 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좌표로 갔을 때는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바뀌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줄 건 얘가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얘가 만약에 좌표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약에 좌표로 되어 있다면 그럴 땐 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준 건 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좌표 하나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2,a까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 얘부터 시작해서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 얘가 얼마만큼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 얘가 과연 얼마만큼 바뀌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그게 변화량이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좌표상에서 두 좌표 간에서 우리가 변화량을 구할 때는 그냥 진짜 한 기준을 잡아서 얘가 얼마만큼 바뀌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바뀌었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를 보여주는 게 결국 여기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 기준을 잘 보게 되면 그럼 잘 봐. 얘가 여기로 갔을 때 얘가 여기로 간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얘네들 사이에 뭘 궁금해하는 거야? 차이. 즉 다시 하면은 간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차이 났는데? 이게 궁금한 거야. 그게 변화량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얘 x좌표 얘에서 여기로 간 거지. 그럼 얘에서 여기로 갔지. 그럼 우리는 누구에서 누구 빼야지 간격이 나오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간격 나오죠. 그러니까 도착한 거에서 출발한 거를 빼야 간격이 나오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줘야 x 변화량이 나와요. 그때 문제는 y예요. 그럼 y도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이 좌표로 변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y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얘만 여기로 여기에 갔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호가 달라지죠. 그럼 부호가 달라지는 거는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경계해줘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빼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뒤에서 앞을 뺐기 때문에 y도 똑같이 뒤에서 앞을 똑같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에서 결국 누구 빼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6을 빼면 돼.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나와. 그래서 얘가 분모 정리하면 5, 분자 정리하면 a 더하기 6이죠. 얘가 현재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몇 분의 몇이 됐대요? 그래 5분의 1이 됐대. 야 그럼 분모 똑같으니까 누구만 같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끝나. 그러니까 분모 같았잖아. 그럼 누구만 같으면 되니? 분자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6이 결국 누구랑 같다라는 거 잡아주면 됩니까? 그냥 1이랑 같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됐지?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 끝. 그래서 여기 답은 마이너스 5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좌표로 주어졌을 때는요. 그 어떤 좌표들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건데 그 관계를 가지고 찾는 게 여기 있는 기울기의 포인트가 되겠고 증가량이 주어졌을 때는 그대로 그거를 이용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886번이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886번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886번 하나만 보고 가자면은요. 지금 얘가 마지막 문제인데 잘 봐봐. 학교 시험에서 솔직히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볼 만한 문제기는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볼 만한 문제기는 하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886번 같은 문제는요.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서 맞추셔야 되고요. 모르겠다. 안 돼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모르겠다 안 되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골 기출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886번 여기 별표 쳐놓고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좀 이해를 먼저 하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황 이해를 좀 먼저 해볼 건데 그럼 여기 봐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 그래서 2,a라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렇게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칩니다. 대충 그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에 몇 컴마 몇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예요. 4,6이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얘가 여기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지금 이 상황 보면 대충 감 잡히시나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감 좀 잡히나요? 이렇게 잘 잡아보시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여기 있었던 얘 즉 2,a라는 거랑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제 4,6이 결국 하나의 직선이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었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또 다른 직선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한 직선 위에 존재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얘네 셋 다 한 직선 위에 있는데 그게 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인 거죠.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하나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하나에 다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구한 기울기들은 다 같은 거 나오겠다는 소리야? 다른 거 나오겠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얘네 셋들에 대한 기울기. 그래서 얘네 셋들에 대한 기울기가 다 뭐하다라는 걸 잡아주면 되냐면 다 같았다라는 걸 여기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결론적으로 다 똑같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결국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 아무 두 점이나 잡아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기울기가 서로 다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 둘이든 아무거나 두 개 잡아서 풀면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하나는 숫자로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요 문자로 다 표현하는 게 좋아요? 숫자를 하나 가져오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가져올 거니까 숫자 두 개로만 돼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을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울기는 뭐분의 뭐라 그랬기 때문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x 간격 빼겠지. 그럼 얘들 사이의 간격을 구하겠지.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4에서 누구를 빼야 돼 먼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뺀 게 분모고 그때 분자는요. 여기 뺀 순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빼는 순서 반드시 지켜서 그러니까 6에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4를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빼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서 기울기를 찾아. 그러니까 얘 분모 잡아주게 되면 분모가 얼마가 돼요? 기울기 분모는 얼마가 되었고 5 분자가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10. 그럼 얘네 약분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얘가 2가 되었고 여기는 2가 여기에 해당하는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빼는데 그럼 여기서 간격을 빼니까 그럼 똑같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결국 우린 누구를 뺀 거냐면 2를 뺀 거분의 분자.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 빼주기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4에서 a를 뺀 거랑 같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 찾아서 답을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 잡아주게 되면 분모는 잡혔지. 분모가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거 잡아주게 되면 분모가 얼마지? 마이너스 3. 분자가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로 바꿔도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얘가 2가 됐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면 답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를 풀어줬을 때 a가 뭔지 나오겠죠. 1차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a급 찾아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a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냐면 2가 된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2. 이렇게 되었고 자 숙제는 교재는 여기 887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88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7쪽 봐봐. 117쪽에 어디까지는 다 해볼 수 있을 거냐면요. 847번까지는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7쪽에 847번까지만 다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3주차 거 마무리 월요일까지 다 해오시고요. 4주차로 드린 월요일날 드린 프린트는 수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115도 해야 돼요. 어? 115는 당연히 다 해야지. 115는 당연히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클리닉!